네, 오늘은 상장사 대표이사 한 분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드림 CIS의 유정희 대표가 나와 있는데요. 임상 CRO 업체입니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임상 CRO 회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저도 명확히 어떤 회사인지를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임상 CRO라고 하면 뭐 바이오벤처 회사라든지 제약 회사들이 네.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을 갖다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임상을 갖다가 외부로 위탁을 주어가지고 임상을 수탁 대행하는 업체를 갖다가 임상 CRO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사 내용은 그렇고 회사의 업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이제 창립한 지 20년이 됐고요. 업력이 꽤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바이오벤처들과 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2015년도에는 글로벌 CRO라고 하는 타이거메드가 저희 회사를 좀 인수를 해서 이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났고요. 업계 최초로 2020년에 임상 CRO 최초로 글로벌 CRO가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너가 CRO인 메디틱과 LCS를 갖다가 같이 인수함으로써 토탈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대략 220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89억 정도의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렸고 올해는 3분기까지 거의 작년 매출액에 육박하는 거의 350억 정도를 저희가 매출을 좀 올렸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들이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긴 네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 전에 비교를 하면 아까 220억 매출에서 올해는 거의 2배가량 매출이 네, 2배 된다라고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타이거메드라는 회사에 인수가 돼서 글로벌 CRO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내 CRO 업체 중에는 우리 드림 CIS가 가장 큰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CRO로 상장한 것은 저희 드림 CIS가 최초이기도 네. 하고요. 또 이후에 이제 저희가 상장의 길을 처음으로 열고 국내 CRO들이 연달아서 이제 그 상장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지금 한 3개에서 4개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이어서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드림 CIS가 주주환원 정책을 조금 펼치셨습니다. 네네. 무상증자, IR 강화 뭐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리시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너무 주가가 낮아서인가요?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회사가 무상 증자를 하기 전에는 총 주식수가 한 6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유통 주식수가 100만 주씩을 조금 넘거든요. 너무 유통 주식이 작다 보니까 건전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성장을 갖다가 좀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원하는 주식 거래를 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 CRO가 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IR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가요? 아까 타이거메드라는 회사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타이거메드하고 이제 저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65%에서 70%에 해당이 되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잠겨 있는 물량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도 하셨고 이제 IR도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주들이 이제 조금은 거래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올해 매출이 조금은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까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저희는 계속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갖다가 네네.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기대 사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원자재를 갖다가 반도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네.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해외를 수출하듯이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임상할 부분을 갖다가 한국에서 임상을 해서 다시 이제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의 2상이라든지 3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중개 임상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걸 중개 임상이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마켓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함으로써 올해보다 한 20에서 30%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20에서 30% 성장. 이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중개 임상을 하면 이익률이 더 좋아지나요?
통상적으로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이익률은 15%에서 20% 정도를 갖고 왔었거든요. 네네. 다만 올해는 매출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인원을 되게 많이 뽑았습니다. 대략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인원을 갖다가 올해 이제 해서 네. 매출 이익은 조금 좀 작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돼서 대략 20% 매출 대비 이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의 성장을 볼 때 가격과 수량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출 비용을 얘기를 하죠. C라고 하는데 올해는 C가 좀 많아서 이익은 떨어지는데 네네네. 이게 성장을 시켜놨으니까 내년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이익률도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AI를 접목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CRO하고 이게 어떤 게 연관이 있나요? 솔직히 AI는 저희 의료뿐만 아니라 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RO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임상을 하려고는 프로토콜 같은 것을 좀 짜야 되거든요. 임상 순서.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프로토콜인데 올해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AI를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네네. 임상에 맞는 시노십스 같은 이제 프로토콜을 한번 짜봤었어요. 한 3시간 동안 학습시켜가지고 해봤는데 보통 저희가 한 1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거를 가지고 저희는 좀 학습을 시키니까 10분에서 20분 안에 기초적인 데이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아하. 조금만 더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반나절 안에 저희가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네.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업력이 2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AI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임상 성공률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러면 임상 비용을 갖다가 좀 더 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 연구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아까 타이거매드라는 회사의 어떤 빅데이터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결합해서 임상 설계하는 과정에 AI를 결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밌겠네요. 이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상 맡기는 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임상을 빨리 또는 설계를 잘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방 산업입니다. 얼마나 많이 임상 실험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회사하고 거래 관계가 많으실 거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방 쪽에서 임상 시험하고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작년 말하고 올해는 바이오 네. 쪽에 있어서 투자가 약간 경색된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상은 초기 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허가 후 임상까지 다양한 임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임상들도 초기 임상만 약간 투자에 관계된 부분만 좀 줄어들었고 나머지 임상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 회사도 올해 수주량이 이미 작년에 수주량을 갖다가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3분기만 해도. 네. 그리고 역대 저희 수주량은 최대로 달려가지고 지금 거의 1,500억 정도의 수주량이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아마 신약이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한 후기 임상도 더 개발이 되고 그래서 임상 시장은 약간의 초기 임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임상 사이즈를 보게 된다면 더욱 커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저희 매출도 거기에 따라서 더 커진다라고 지금 전방 생각하고 산업에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떡할까요? 저희 드림 CIS 내년에 주가 좀 더 기대해 볼까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저희 모기업도 매출이 1조 한 4천억이고 시총이 평균 15조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넘버원인 IQVIO라는 데는 매출이 20조에 시총이 50조를 넘습니다. 이러한 밸류들이 인정을 외국에서는 좀 받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 좀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러한 밸류가 그대로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드림 CIS도 실적 대비해서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대표이사께서 또 확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드림 CIS 움직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CIS의 유정희 대표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그리고 코스닥 종합지수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코스닥은 1%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돼 있군요. 오늘은 좀 뭐 보합권이고 내려가긴 하지만 뭐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미국 오늘 저녁 흐름도 좀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